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해방 직후에 이 땅에 명멸해간 수많은 정당에 관한 정당사, 대한민국 최초의 정당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제치하의 무정부주의자 중 창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파의 거물 인사 중에 한 사람인 신산 김창숙 선생께서 황국한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선생이 한독당을 창설할 거다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자 김창숙 선생이 김구 선생에게 아니 백범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시는 게요 라고 김창숙 선생이 김구 선생을 질타했다 하는 그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창숙 선생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장,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국내 인사 총 30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인사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도 가장 많은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김구 선생 역시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인사입니다. 가장 존경 받을 만하고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두 사람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느냐라고는 질타를 하게 된 계기가 새로운 정당을 하나 창당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어떠한 각도로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수의 의견은 김창숙 선생이 유학자다 보니까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정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김창숙 선생을 옹호하는 그런 편에서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외국에서 활동하던 우리의 독립애국지사들이 황국했을 그 당시 불과 해방된 지 몇 개월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두 달 정도 되었겠죠. 그 시점에 이미 국내에는 정당이 무려 70여 개가 난립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여 개의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해방 전국에서 많은 혼란상이 노출되고 있는데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을 하는 그 와중에 70여 개의 정당이 난립을 하는 그 와중에 백범 김구 선생이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혼란한 전국에 더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김창숙 선생이 백범 김구 선생을 질타했다 하는 그런 주장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소수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국 해방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미 군정청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정당이 무려 70여 개에 이른다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군정이 시작된 지 1년 이내에 정당 수는 그 이후에도 폭증을 했고요. 그래서 미 군정청에 등록된 정당 수가 무려 25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당의 수가 무려 250개.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미 군정청의 인사들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을 보았지만 이 조선인들처럼 정치를 좋아하는 민족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지금 남아있고요. 무려 250여 개의 정당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해방정국을 이야기하면서 정당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 수많은 명멸해간 짧은 시간에 명멸해간 그 정당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좌성향의 정당, 우성향의 정당 몇몇 대표적인 정당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파 계열의 정당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우파 계열의 대표적인 정당은 한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중심적인 인물은 송진우, 김성수는 후에 일공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고려대학교를 설립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한때는 대표적인 애국지사로 인식이 되다가 근년에 친일파로 낙인이 찍히고 아마 좌파 쪽에서 만든 친일 인명록 속에도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파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에 한민당이 있고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여운형과 함께 건준이를 조직했던 흔히 중도 우파라고 불리는 안재홍이라는 인물, 건준이의 부위원장을 역임했죠. 안재홍이 세운 정당이 국민당입니다. 중국 당시에 대표적인 중화민국의 정당이 국민당인데요. 중국의 국민당과 같은 이름의 국민당을 안재홍이라는 인물이 창당을 했고요. 자, 그런데 건준이와 인공을 이야기하면서
여운형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는데 안재홍에 대한 언급은 거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안재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고 보면요. 어떤 정치적인 파국이 생긴 데에는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그런 시각에 부정적인 거로 보는데요. 그런 시각은 대체적으로는 쌍방 당사자가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아 들어가는데요. 건준이가 파탄되게 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안재홍이라는 인물보다는 여운형의 책임이 훨씬 더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 안재홍이라는 인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흔히 중도 우파로 분류되고 국민당을 창당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해방된 지 한두 달 만에 7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해방된 지 1년 이내에 무려 정당이 250개나 난립했다는 것은 그 모든 정당이 비슷한 당원수를 확보한 게 아니고요. 거의 이름만 올려놓은 명색뿐인 정당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상식에 부합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민당과 더불어서 안재홍이 창당한 국민당은 회원수가 상당히 많았다. 가장 많은 우파의 정당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당 원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해방 직후의 대표적인 정당 중 하나가 국민당이었다 하는 데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헌에 보면은 안재홍의 국민당 당원수가 무려 10만 명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기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든 아니든 간에 그걸 떠나서 안재홍의 국민당의 당원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해방 직후의 대표적인 정당 중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재홍은 미군정 치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미군정 치하에서 민정장관을 역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국민당, 알짜배기 정당 국민당을 창당한 당수이기도 하고 미군정청 하에서 민정장관을 역임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대한민국이나 대부분의 국가의 정부에서는 장관 아래에 참모총장이 있고 참모총장 아래에 군 장성들이 포진해 있는 게 원칙인데요. 자, 미 군정 하에서는 군정 총사령관이요. 군정사령관, 이 사람이 미 군정청의 우두머리고요. 당시 군정 장관, 군정사령관의 이름은 하지라는 사람인데 계급은 중장이었습니다. 미군 중장이었고 군정사령관 하지 밑에 민정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군정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으로는 현역 군인 중장 아래에 장관이 있는 그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 직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가 군정을 총괄하는 총책임자고 그 밑에 미군으로 미군 중에서 군정 장관이 있고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 조선인 중에서 민정 장관이 있었는데 이 민정 장관 역을 역임했던 사람도 바로 안재홍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우파 인사뿐만이 아니고 미 군정청 주요 요인들로부터도 상당히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이 안재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재홍은 민정장관 역을 상당히 무난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미 군정청에서도 상당히 중시하던 인물인데 해임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미 군정청의 민정장관역을 사임한 것으로,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미 군정청의 통치가 자신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정장관직을 사임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창당한 국민당, 당원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알짜배기 정당 국민당을 이후에 임종요인들이 항국을 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독당을 창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백범 김구 선생은 해외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했기 때문에 국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물론 그랬지만 안재홍 선생이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창당했던 국민당을 백범 김구 선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헌당함으로써 국민당을 한독당과 조건 없이 통합을 하고 자기는 그 정당에서 어떠한 주요 당직도 맡지 않고 백범 김구 선생의 한독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인사가 바로 안재홍입니다. 해방 전국에서 많은 인사들이 공과 과가 동시에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민정장관을 사임한 안재홍 선생의 처신이라든지 국민당을 백범 김구 선생의 한독당과 통크게 통합한 그런 안재홍 선생의 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방 전국에서 거의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인사 중 한 분이 바로 안재홍 선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좌파 쪽의 정당에서는 안재홍 선생과 같이 건준이를 조직한 여운형이 조직한 정당이 조선인민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좌파 내지 극좌로 분류하고 해방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박헌영이가 조직한 정당이 조선공산당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조선공산당은
불법적인 정당이 아니고요. 미 군정청에 등록된 합법적인 정당이었고, 미 군정청도 박헌영의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군정을 이끌어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탄압을 받게 된 계기는요, 정판사 위패 사건, 위조 지폐를 찍어내면서 미 군정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발각된 이후에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활동이 미군정 측에서 불법으로 낙인이 찍히고요. 박헌영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면서 다시 창당한 정당이 조선노동당인데요. 조선노동당은 당연히 지하 조직이고 불법 단체입니다. 이후에 김일성이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노동당의 총수를 박헌영이 맡게 되고, 김일성은 북조선 노동당 분국을 맡는, 그러니까 당 서열상으로는 김일성의 출발이 박헌영보다 아래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방전국의 가장 대표적인 몇몇 정당을 소개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게, 해방전국의 또 한 명의 핵심적인 인물, 이승만의 정당은 왜 언급이 안 되지 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된 직후에도 정당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고, 다만 정당이 아닌 결사체가 있었는데요. 독촉이라고 보통 약칭해서 부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독촉은 정당은 아니고 정치 결사체인데, 이승만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해방 전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결사체가 있었고, 그리고 인민공화국도 이승만을 주석으로 초대했지만 취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정당으로 언급했던 한민당 같은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송진우나 김성수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당 총재로는 이승만을 당 총재로 추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정당 사이의 갈등과, 그리고 이 정당들 속에는 현재 우리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있는 그런 정당도 있고,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간 정당도 있는데요. 그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차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